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조성기지 사업을 앞장서 이끌어야 할 핵심 기관의 책임자들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행정 편의주의와 불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예속이 여전한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이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한센인들을 돌보다 홀연 고국으로 돌아간 오스트리아인 할매 수녀가 최근 소록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는 7월 세월호 최종 인양을 앞두고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지만 유족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배 위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광주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핵심 기관장들이 잇따라 광주시의 결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의 기본 인프라 조성을 맡고 있는 광주 그린카 진흥원은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임기를 1년 반 이상 남긴 그린카 진흥원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 원장은 올 초부터 광주시에서 자신을 찾아와 사퇴하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 원장은 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완성차 공장 유치보다 부품 공장 우선 유치 쪽에 무게를 실으며 의견차를 보여왔습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름 이퀄 틀림, 반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광주시의 과연 정책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광주시는 그동안 그린카 진흥원이 존폐 기로에 설 정도로 원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신임 그린카 진흥원장을 뽑기 위해 공모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또 다른 한 축인 광주형 일자리를 담당했던 사회통합지원센터. 이곳은 최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사업 포기를 통보하고 20여일째 업무 중단 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광주시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며 노동자가 회사 결정에 참여하는 노사 공동결정제를 제안해왔지만 최근 광주시가 돌변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노동자의 의사결정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광주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용어를 순화시켜 노사 책임 경영으로 바꾸긴 했지만 노사 공동결정이라는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며 반박합니다. 어떤 철학이나 가치를 포기했다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팩트가 하나도 없어서 그건 정확히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올해는 오로지 자동차 100만 대라며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 광주시. 잇따른 핵심 기관장들의 결별 선언이 광주시의 행정 편의주의와 불통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양시도의 핵심 상생 과제들이 진척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오늘 전남에서 회의를 열고 양시도가 상생 협력하기로 했던 광주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 등 18개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광주 연구개발특구를 혁신도시와 광주 첨단산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협력과제 3개를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배후 산단인 나주혁신산업단지의 분양 계약이 잇따라 성사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인 동남과 명하이테크 등 2개 기업이 13,000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성파워텍이 에너지밸리 1호 기업으로 착공식을 가진 데 이어 남원터보원과 EUTEC 등 2개 기업도 공장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혁신산단 활성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오다가 내일 아침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또 종일 비가 내리면서 오늘 미세먼지도 깨끗이 씻겨 내려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영광 13도, 광주 12도로
정도, 어제 아침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무안 15도, 곡성 구례 16도, 고흥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 이후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민선자치 20년이 넘었지만 이할자치라는 비아냥만 되풀이되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행재정을 살펴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해결책으로 꼽히는데요. 20대 국회가 우선에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은 10석 늘었습니다. 전체 122석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석 153석의 48%가 넘는데 줄어든 10석은 모두 지방 몫입니다. 행정과 입법, 조세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틀어주면서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 안 그래도 수도권 집중 우려가 높은데 지방 목소리가 더 외면될 개연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청년 실업과 저출산, 양극화 문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방정부의 몫인데도 온전히 중앙정부 책임에 맡겨져 있습니다. 중앙 집권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 이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확실하게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체제 하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지방 분권을 외쳐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뿐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판이 깔렸습니다. 총선 민심은 여소야대를 선택했고 일방통행식 청와대 독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지방의 반발도 커진 만큼 20대 국회 개원 초에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전남 6명을 비롯해서 총선 당선인 43명은 지방 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재정에 관한 부분을 지방이 당연히 이양하고 충분히 좀 세금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환해서 당연히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생각 자체를 바꿔서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할자치에 머물고 있는 민선자치. 분권형 개헌 등을 통해서 지방의 특단의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저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라인 이전 대책으로 광주시가 추진해온 에어가전 육성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산자부의 지역거점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의 연구기관과 가전기업이 참여하고 혁신센터 건립과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국세청이 한 업체의 세무신고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제보를 받고도 덮어버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범법 행위인데도 국세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한 의류 다단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6억 9천여만 원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1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나머지 25억 9천여만 원을 판촉비로 지출했다는 업체 측의 소명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가 제출한 판촉비 지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됐다는 제보가 곧바로 국세청에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허위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광주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에도 일부 판촉비 지출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제보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제보자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다는 게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광주국세청은 일부 감사 지적 사항이 국세청 과세 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제보를 확인하지 않은 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고 증빙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범법 행위를 국세청이 그대로 넘어간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업체를 대리한 세무회계사는 국세청의 정보를 업체 측에 알려주고 거짓 서류를 만들도록 조언까지 했을 정도로 세무행정의 기강해이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노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로 중국 동포 절도책 3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5일 오전 광주시 북구 풍향동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2천만 원을 찾은 80살 이모 씨의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대교에서 강으로 투신한 30대가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 하류지점에서 지난 20일 실종 신고된 34살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 씨가 처가가 있는 나주로 내려왔다가 가족 문제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한센인들을 돌보다 후련 고국으로 돌아갔던 수녀가 10년 만에 소록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80대 할매 수녀가 된 이분이 처음으로 언론인과 만나 인생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20대 젊은 나이 머나먼 타국 자그마한 섬에 들어와 한센인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마리안느 수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인자한 인상은 소록도를 처음 찾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언론 앞에 처음 선 80대 수녀는 서툰 한국말로 10여 년 만에 다시 마음의 고향을 찾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섬, 또 나 사랑하는 섬, 여기 다시 오는 거 정말 기뻤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소록도 풍경에도 감사하단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집 있고 저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입으로 피고름을 짜내며 자신보다 한센인들을 아꼈던 40여 년. 청춘을 다 바친 인고의 시간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털어놨습니다. 편지 한 장만을 덩그러니 남기고 소록도를 떠나야 했던 그때가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원으로서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너무 무겁고 또 아프기도 하고. 환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80대 할매 수녀는 지금도 병원에 있는 한센인들을 찾아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한센인들에게 친한 친구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리안느 수녀는 오는 6월 초까지 이곳 소록도에 머문 뒤 다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7월 세월호 최종 인양을 앞두고 작업이 본격적인 궤조에 접어들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참관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특조위와 가족들은 다른 배 위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수 아래에 깔릴 철제 받침대, 리프팅 빔입니다. 폭 1.8m의 길이 28m로 조립된 리프팅 빔은 크레인에 매달려 어제 수중에 투하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세월호의 선수를 들어올리고 나면 선수 아래에 밀어넣어 선체를 받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등 20여 명도 이 자리를 찾아 인양 공정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이들의 참관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입장을 바꿔 브리핑을 마친 뒤 다른 배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100% 인양이 될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세월호 속에 바닷속에 딸이 있는 부모로서 얼마나 불안할까요? 특조위는 인양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팽목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작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작업 바지선에서 1박을 할 예정이었던 특조위와 유가족들은 오늘까지 바지선 옆 배에 머물며 인양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계획이 없으시다면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양림동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한호 추수컴퍼니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양림동을 무대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전국에서 펼쳐지는 문화 행사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광주에서도 전시, 공연,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요. 1930 양림살롱 프로그램은 양림동을 무대로 펼쳐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연과 공연, 전시,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어우리면서 즐길 수 있는 살롱 문화가 펼쳐지는 행사입니다. 네. 양림동은 광주 역사문화, 근대 역사문화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행사들이 펼쳐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를 즐긴다고 하면은 공연장이나 혹은 축제 현장 그리고 전시관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공간까지 찾아갔을 때 드는 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문화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문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쉽게 찾는 카페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공간들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었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나 전시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서 마을인 무대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달에는 살롱 대 양림 2016이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의 그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이번 달에도 살롱과 관련된 컨셉인데 왜 살롱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살롱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현재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에게는 살롱이라 하면은 굉장히 좀 고급한 어떤 문화로서 다방이나 카페와는 다른 형태의 문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살롱 프랑스에서 대화가 굉장히 많이 넘치는 어떤 카페의 분위기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근대 시대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살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광주에서 살롱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문화를 펼쳐나간다는 것은 1930년대라고 하는 광주의 시민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낭만과 어떤 문화적 에너지들이 넘쳤던 시대에 대해서 마을을 살려냄으로써 광주가 가지고 있는 예향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마을 속에서 풀어나가는 뜻에서 살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살롱 드 양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달에 시작하면서 양림동은 살롱이다라고 하는 어떤 시범적인 이름으로 출발했고요. 1930 양림살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달에 방문하셨던 많은 시민분들께서 양림동의 골목과 갤러리 그리고 카페들에서 다양한 공연들 그리고 대화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10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기대가 참 되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까요?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양림동에 오시면요. 일단 먼저 다영다방을 찾아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양림동 하면 다영다방을 알려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와주셔서 5,000원을 내시고 텀블러 1개와 3장의 쿠폰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양림동 내에 있는 다양한 카페들에서 그 쿠폰으로 커피나 음료들을 교환하실 수 있고요. 동시에 그 공간들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들, 전시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저희가 1930년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테마 공간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양림의 댄스홀을 허하라라고 하는 댄스홀 프로그램을 호랑가시 나무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영화관,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음악 감상실 이런 식으로 매달 새로운 공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올해 연말에 갔을 때는 아마 양림동 전체가 1930년의 분위기로 바뀌는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양림동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입소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전남연구원의 김광욱 책임연구위원이 문화전당 개관 이후 100일 동안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건수가 1,600여 건으로 방문자 3,400명당 한 건꼴에 그쳤습니다. 또 같은 기간 양림동을 언급한 횟수와 비교해서는 43%, 대인 시장에 비해서는 7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는 좋다, 예쁘다 순이었고 특히 전당에 들른 사람 중에 41%가 야경을 촬영하며 예쁘다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들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 시청자분들, 어떤 학원에 보내시나요? 해마다 광주 지역의 학원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배우는 국제화 학원과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계열의 학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대학 진학이나 내신을 위한 입시 학원과 보습 학원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입시 학원도 1,200여 곳이 문을 닫기는 했지만 새로 생기는 입시 학원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은 대학 입시의 중요한 과목으로 대우를 받고요. 체육과 미술, 음악은 수업 시간을 줄일 만큼 관심을 덜 받는 과목으로 나뉜 지 오래죠. 진학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마저도 빈익빈 부익부의 기형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 뉴스였습니다. 광주 도시공사가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광주 천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코스모스 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곡성군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치과 진료 봉사를 펼쳤습니다.